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시 일산 동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은 21평형입니다. 감정평가는 4억인데 유찰되어서 2억 8,100만원입니다. 자, 이 물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리분석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일자가 2015년이고 보증금은 2억 7천만원입니다. 자, 근저당은 2018년이므로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므로 전액 배당받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사항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근저당이 2018년 4월 15일, 세입자는 2억 7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방금 봤던 화면에서 다시 보시면 근저당이 4억 2천만 원이 잡혔습니다. 4억 2천만 원이 상당히 높죠.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2억 7천만 원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4억인데 근저당이 4억이라고 한다면 세입자 2억 7천만 원. 너무 많잖아요. 세입자가 있다면 근저당이 잡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잡히게 된 걸까요? 여기에 제보 내용이 있어서 좀 보도록 하면, 자, 채권자, 즉 은행이죠. 은행입니다. 은행은 무상거주 확약서를 받았대요. 신한은행인데 채권자는 신한은행인데, 그래서 배당 배제 요청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무상거주 확약서에 대해서 위조라고 하며 민형사소 제기 추정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출을 받을 당시에 신한은행에서, 은행이죠, 1금융권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에 무상거주 확약서가 제출이 돼서 대출이 일어났습니다. 대출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2억 7천만 원의 세입자는 나는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 이 무상거주 확약서는 위조다라고 그렇게 제보를 한 상태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당연히 4억짜리 집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 입장에서는 이 담보 가치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입자가 있다면 담보 가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출을 못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다면 당연히 안 해주고, 세입자 즉 전입자가 있다면 전입자 세입자 맞아? 라고 물어보고, 세입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래 그럼 대출해줄게, 이렇게 해서 대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전입자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전입 좀 잠깐 빼주세요, 대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전입 넣으세요 라고 해서 지금은 전입을 빼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 판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를 먼저 보면, 자, 보다시피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 임대차 확인서에 비롯한 미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 즉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 다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동시행 항변권을 허용되는지, 소극이라 나와 있죠. 소극. 즉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각 절차에 그 전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을 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나 대항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2016-2822호입니다. 자, 그다음 다른 판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례를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권리증거의 배당 요구를 한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신뢰한다고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어쩌고 쭉 돼 있죠. 그래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 매수인이 이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안 되죠. 대항력 주장 못 합니다. 그래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다가는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해놓고 여기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양쪽에 같은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상으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보시면 이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물건은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는 게 바로 오늘 하는 내용의 주요 요지입니다. 과연 세입자 2.7억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겁니다. 왜?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다시피 위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라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됐으면 무조건 무효라고 하지 않았어? 판례상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위조로 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예전에 글을 좀 많이 작성을 했었는데 예전에 작성했던 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작성했던 글을 보면요,
자, 무상거주 확인서는 만능이 아니라는 글이 제출이 돼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저 과거 글을 좀 보시면 좀 빠르게 넘길게요. 자, 보다시피 저축은행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낙찰자는 불허가, 두 번째 낙찰자는 미납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왜 불허가에 미납을 했을까요? 그 이후에 저야 서류상의 내용만 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불허가에 미납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알 수 없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다른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임차인처럼 보이지?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자, 보다시피 자, 여기 있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차 대항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왜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국민은행에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여기는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받은 거죠. 받은 곳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부존재 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원고패가 됐습니다. 원고패. 은행에서 진 거죠. 왜?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됐는데도 은행에서 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는지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무상거주 확인서가 만약에 정말 위조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그냥 이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좀 과거 얘기긴 한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좀 제가 좀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소유자와 임차인과 원래 예를 들어 친척이다 또는 친척인 경우에 임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나 이거 좀 필요하니 어떤 이거 필요하니 이 인감증명서 좀 한 대 띄워줘봐 라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받아다가 이 소유자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몰래 무상거주 확인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 그럼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됐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당연히 대출해주겠죠. 대출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차인이 경매가 나와서 나 이거 임차인 맞아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은행에서는 아니잖아. 너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으니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은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모르던 일이었어요. 물론 아까 그 인감증명서 제출하거나 이런 그런 실수나 또는 실수가 아니죠. 이건 위조나 그런 위조의 문제적인 얘기는 다르게 형사적인 걸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과연 이 은행 입장에서 이 임차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상거주 확인서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 만약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었다. 또는 첨부된지 안 된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이 서류에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은행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원고패가 되는 거죠. 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소유자가 진짜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이런 서류들을 제출했어. 그러면 정말 이 사람 입장에서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은행이 패소를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례에서 보시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것도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상거주 확인서가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이 임대차 확인용에서 은행에 정확히 이런 확인서가 정확히 많은 내용들이 제출됐고 이렇게 결제까지 전부 다 이루어진 중소기업은행이네요. 이렇게 해서 제출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뭐예요? 이렇게 권리신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리신고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권리신고를 했어. 자, 그럼 아까 그 판례를 본다면 이 판례상으로는 대항력 인정받지 못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건요, 당연히,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금반원 및 신의칙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입자가 권리신고를 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야,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충돌이 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이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법원에서는 그냥 공탁을 걸고 놔둬버립니다. 어떻게? 자, 두 사람이 해결을 봐서 판결문 가져와. 그때 배당해줄게.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낙찰자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한도 없이 몇 년이고 기다려야 되는 1년, 2년,
얼마 걸릴지 알 수 없잖아요.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례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무상거주 확인서, 한쪽에서는 아니야 나 진작 입장에 맞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 저는 그냥 입찰 안 합니다. 솔직히 이거 한 2년 걸려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정말 세입자가 승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나도 같이 엮여들어서 꼬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돈을 정말 몇 억을 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뭐요? 그럼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복잡한 일에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뭐 특수물건을 많이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런 좀 뭐랄까 약간 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런 상황은 저는 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물건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항력인 세입자가 대항이 있냐, 과연 배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근저당의 배당이 먼저 될 것이냐, 이런 상황 다툼 일어나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떻게 잔금 납부까지 되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냥 단지 낙찰만 볼 수는 없고요. 잔금 납부까지 되는 거 보면, 그러면 뭐 무상이 맞았네, 아니었네, 누구한테 배당이 되겠네, 이런 거를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 해결하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 좋아 2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인수한 없어, 그렇게 생각하신, 아주 커다랗게 크게 생각하신 분 입장에서는 미찰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기다릴 수 있다면요. 네, 저는 물론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여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